예, 보신 것처럼 29번, 30번 부부 환자는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끝내 감염원을 찾지 못한다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도 뭐 여기저기 우리 지역 여기저기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는 다른 뜻입니까, 그럼? 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감염자들은 이 중국을 다녀왔다든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든지 등 감염 경로가 뚜렷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부르려면 이 말씀드린 경로가 아닌 이 말 그대로 지역 어딘가에서 감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역 방식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물론 29번 확진자와 이 30번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끝내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감염자와 접촉자들을 추적해서 감염 경로를 봉쇄하는 방역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염 경로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우리 주변 어디엔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방역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자, 일단 질병관리본부는요, 내일부터 일반 독감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52개 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자, 이런 병원을 앞으로 2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거기다가 폐렴 환자들도 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하고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면회도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또 피하기 어렵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대응만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예. 과거 메르스 때도요, 최초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또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 등 병실 출입자 중심으로만 접촉자를 파악하고 관리를 했었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다른 병실에서도 환자들이 속출했고, 자, 정부는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는데, 하지만 이 발병 초기 안이하게 대처한 대응 방식 때문에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고, 결국 메르스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최초 환자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종식이 됐습니다. 자, 때문에 전문가들은요, 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게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방역 대응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예, 사실 방금 인터뷰한 김우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참 걱정이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